프랑스 하면 세인강, 영국 하면 템스강, 뉴욕 하면 허드슨강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세계 유명 도시일수록 그 도시를 상징하는 강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 뉴욕주의 동부를 흐르는 허드슨강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이자 미국 이민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조각상인 자유의 여신상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허드슨강을 건너곤 하죠. 파리의 센강은 또 어떤가요? 청춘과 사랑의 상징이 된 이곳에서는 어느 계절에 가든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밤낮 할 것 없이 워낙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다 보니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는 센강이 빠짐없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여행 온 외국인들의 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한강은 어떻게 비칠까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얼마 전 올라온 한 장의 사진입니다. 뭔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바로 해가 지는 한강의 풍경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은 잔뜩 흥분하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없었더라도 시애틀에 살면서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할 텐데 이전에 7개월 정도 한국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점이 마음에 들었거든.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을 만큼 말이야. 난 이번 여름에 다시 갈 거야. 서울이 그립다는 댓글에 추천이 많아서 기분 좋아. 사실 뉴욕이나 도쿄, 토론토, 런던에 대해 누군가 이런 댓글을 단다면 비추천을 잔뜩 받곤 하잖아.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한국과 서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1995년 한국에 간 적 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소풍 가는 사람들, 아이들은 풀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한강에서 봤지. 정말 색다른 느낌이었어. 처럼 한국에 거주했거나 여행한 외국인들은 한강을 보자마자 한국이 그립다는 심정을 털어놓았고요. 한강이나 양재천 공원에 꼭 가봐. 자전거나 조깅 코스가 끝없이 이어지고 이런 공원이 흔하게 있거든. 난 노들섬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사는데 강아지와 산책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 한강에서 자전거 탈 수 있다는 거 알지? 대여소도 많으니까 꼭 이용해봐. 처럼 한강과 관련된 경험과 깨알 지식을 전파하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이 아닌데도 한강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외국인들을 보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한강에 어떤 매력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잠시 다른 나라의 강과 한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강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한국인이 치맥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폭신폭신한 잔디밭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곁들여 노을을 보는 것만큼 한강의 정취를 잘 표현하는 게 없죠. 돗자리나 텐트를 가져와서 캠핑을 온 것 같은 감성을 느낄 때도 있고요. 처음에는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걸 어색해하던 외국인들이 금세 적응해 탕수육과 짜장면까지 시켜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 다 됐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강에는 잘 정비된 공원은 물론이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 또한 상당히 크고요. 흐르는 강물을 따라 한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강변 자전거 도로는 총 2곳으로 강남, 강북에 나뉘어 있는데요. 하남 시계에서 강서구 개화동, 강서 한강공원까지 47.5km에 달하는 코스와 구리 시계에서 마포구 상암, 난지 한강공원까지 30.5km인 강북 코스로 분리됩니다. 또한 한강공원 전역에 자전거 대여소와 수리소가 있어 중간에 고장이 나더라도 편리하게 손볼 수 있다고 하고요. 반면 파리 도심 사이로 길게 흐르는 센강은 뛰어난 정취를 자랑하지만 한강 같은 공원시설은 없다시피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파리는 운전하기에 최악의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워낙 도로가 좁고 복잡한 데다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전기 스쿠터와 자전거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파리 도심에서는 자전거를 운동삼아 탈 공간이 마땅히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또한 센강에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강변 산책로 또한 한강처럼 잘 꾸며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회색 시멘트 길로 벤치도 거의 없다 보니 바닥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샌드위치를 먹는 파리 시민을 목격할 수 있죠. 포차 거리로 유명한 일본 후쿠오카의 나카스강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는 강변을 따라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밤에야 나름의 정취가 있겠지만 낮의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보기 싫은 낙서가 되어 있는 것까지 보이는데요. 사계절 내내 부지런히 정비하며 밤낮 할 것 없이 예쁜 한강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꼽는 한강의 또 다른 매력, 바로 야경입니다. 특히 반포대교에 있는 달빛 무지개 분수는 꼭 한 번은 봐야 할 서울 야경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해질녘부터 밤까지 형형색색 빛나며 춤추듯 출렁이는 무지개 분수는 한 번 보고 나면 그 광경을 잊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달빛 무지개 분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반포대교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색으로 반짝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곳이죠. 한강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도심 풍경도 빼놓을 수 없는 절경입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이색적이라 느끼는 것은 세빛섬에서 바라보는 서울이라고 하는데요. 물에 떠있는 세 개의 빛나는 구조물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같은 느낌을 자아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빛섬이라는 이름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처럼 세 개의 섬이 한강과 서울을 빛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섬의 색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매년 가을에 한강에서 진행되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도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꽃 축제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팀이 참가해 다양한 쇼를 펼쳐 보이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2년간 중단됐지만 올해는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한강의 장점, 바로 한강공원에 마련된 체육, 여가시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실내 인공 암벽장을 찾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강서와 뚝섬에 있는 인공 암벽장이 무료이며 무료 강습까지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한강공원에는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약만 하면 일정 사용료를 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춰놨고요. 이처럼 공원에 체육시설이 잘 마련된 곳은 전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쉽지 않은 팬데믹 시기에 서울 시민들의 숨통을 트여준 곳, 난지 캠핑장도 매력적인 한강의 공간 중 하나입니다. 2021년에 전면 리모델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캠핑이 아니라도 당일치기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한강 시설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니 깨끗하고 실용적이며 편리한 걸 좋아하는 한국인의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로부터 한강은 한국인의 강인함과 고결한 정신을 대변하는 존재로 일컬어졌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궈낸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한강은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강이죠. 이번 주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한강을 걸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떠실까요?